어서 들어오시고. 어제 독일 오바랑 보스턴 마인하고 묶어서 갔는데 메인 잘 들어왔고, 6월달에 어쨌든 계속해서 좋은 메이저 한 번 틀리고 다 맞춘 것 같아. 메이저 그저께 한 번 틀리고 나 싹 다 맞았는데, 뭐 축구도 계속 맞고 있고, 오늘 A매치 있는데 이게 월드컵 예선 있는데 뭐 아주 좋아 보이진 않는데 갈만은 한 것 같아요. 메이저는 괜찮아 보이고, 지금 벌써 7시여서 빠르게 좀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호주 대 일본. 이거 승점 설명하는데 길어질라나? 일본 확정이고 호주는 2위 싸움 중입니다. 지금 호주가 13점, 사우디가 10점, 인도네시아가 9점, 그 밑에가 이제 중국, 바레인이 6점씩인데, 뭐 4위까지 어쨌든 간에 3위, 4위가 플레이오프 진출을 하죠. 2위까지가 이제 확정인 부분이고, 그래서 이 세 팀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 어쨌든 일본이 라인업적으로는 약하게 들고 나왔어요. 확정인 부분에 있어서 뭐 이타 쿠라나 수비 쪽에, 미드 쪽에 모리타, 뭐 전방에 우에다 미토마, 그리고 저 분데스리가의 아니지, 리그왕의 이토준이나 분데스의 뭐 도아니치나 미나미노, 거기 모나코에 또 전방에 이제 빠른 공격수인 마에다, 이런 애들 싹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첫 소집하는 애들도 좀 있는 것 같고, 3월 그 A매치 대비해서 한 14명 정도 바뀐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예전에 이제 파리 올림픽 있죠. 이때 세대, 이때 8강 갔잖아. 일본이 올림픽 때 우승팀이 이제 우승팀이었던 스페인한테 이제 이때 3대 0으로 떨어졌는데 지고서, 이때 애들이 되게 많아요. 파리 올림픽 때 애들이. 그래서 기존의 주전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따지면 뭐 엔도나 이런 애들은 좀, 쿠보, 엔도 막 이런 애들 좀 카마다 뭐 이런 애들은 좀 들어가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확실히 좀 약한 부분이고, 호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소집이 된 부분인데, 미드필더 쪽에 핵심 한 명 빠진 것 같네, 호주는. 어쨌든 이게 프렌 쪽으로 당연히, 그러니까 호주 쪽으로 빠집니다. 왜냐면 이게 일본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확정이기도 하고, 다만 어쨌든 걸린 부분이 이제 일본이 이번 월드컵 내에서 아직 무패 중에다가 호주 상대로 굉장히 강한 모습이어서 최근 10경기 동안은 호주가 일본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이긴 적이 없어요. 호주가 마지막으로 일본 상대로 이긴 거는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 그때가 마지막이에요. 그 이후로 몇 년이야? 16년째 못 이기고 있습니다. 지금 16년째. 그런 부분이 좀 걸리긴 합니다. 일본이 저렇게 나와도 축구 자체는 그래도 잘 해가지고 좀 애매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게 배당 메리트가 별로 없어. 1.4배인데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라인업적으로 약하게 들고 나왔고, 동기부여가 어쨌든 호주 쪽에 확실하게 있는 부분은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또 뭐 승점도 이렇잖아요. 마지막 경기가 이제 호주 대 사우디입니다. 오늘 경기랑 또 사우디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서 또 막판에 둘이서 2위 싸움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이게 좀 프렌을 보는 입장에서 좀 그거는, 이게 호주가 이겨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호주가 이겨야 돼. 왜냐면 어차피 골득실이 호주가 높아요. 어차피 골득실이 호주가 훨씬 높기 때문에 뭐 비겨버리면은 뭐 사우디가 지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되잖아. 그죠? 13점이나 11점 되잖아요. 마지막 경기에 결국 사우디한테 지느냐 마느냐 싸움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아니다, 무도 어느 정도 의미는 있구나. 사우디가 오늘 바이렌하고 비겨버리면 끝나네. 예. 사우디가 오늘 비기면 끝나는구나. 모두 의미가 있네, 생각해보니까. 난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거 했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프랜승 보겠습니다. 프랜승. 두 번째, 지웠으면 안 됐는데, 인도네시아 대 중국. 이것도 이제 중국이 6점이고 인도네시아가 9점 해가지고, 좀 전에 봤던 이제 호주 저기 일본 조랑 같은 조인데, 중국은 이겨야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3, 4위도 플레이오프에 나가는 부분이고, 마지막 경기가 중국이 또 바레인하고 붙기 때문에 이겨야 의미가 있고, 인도네시아도 뭐 당연히 이기는 싸움으로 가야겠죠. 왜냐면은 호주가 오늘 경기 결과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인도네시아도 다이렉트 진출 가능성은 이기고 놓고 보면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무지성 오바 볼게요. 다만 오바가 막 좋아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양팀 공격 자원들이 좀 빠집니다. 우레이도 없고요, 중국 같은 경우. 뭐 인도네시아도 공격 쪽에
기화 선수 빠지는 부분에 있고 주전 골키퍼도 좀 빠지긴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냥 무지성 오바 볼게. 중국 입장에서 이겨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인도네시아도 이기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2대1 정도 보고 가볍게 오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지아 대 이제 페로제도 요거 이제 A매치입니다. A매치인데 요거 조지아 승 보겠습니다. 조지아 승 전력적으로 우위고 다만 이제 흡입차가 빠졌습니다. 흡입차 어쨌든 뭐 그 챔스 결승도 있었었고 한 부분에 있어서 뭐 관리 차원에서 클럽 월드컵도 나가나? 아무튼 간에 빠진 부분인데 어쨌든 조지아가 A매치 임에도 뭐 전력적으로 뭐 우위인 거는 뭐 당연하지만 걸려있는 게 있긴 있어요. 그 베테랑 골키퍼 한 명 국가대표 은퇴 경기입니다. 은퇴 경기 걸려 있기는 해요. 그래서 선수들이 어쨌든 감독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마지막 가시는 길 승리로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의지 자체는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겨주지 않을까 조지아 사이드로 보고요. 핸디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흡입차 없기 때문에 쭉쭉 가서 오만드 요르단 월드컵 예선이고 순위를 또 적어야지. 우리랑 같은 조죠. 16 요르단 13 이라크 12 오만 10 여기 팔레가 6이고 쿠웨이트가 5 여기까지가 이제 플레이오프고 여기까지가 이제 다이렉트인 부분인데 요르단 마지막 경기가 이라크랑 붙습니다. 요르단이 마지막 경기가 이라크 요르단 홈에서 붙는 부분이고 오늘 결국 이라크도 우리랑 붙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요르단 입장에서는 이제 이겨 놓으면은 확실히 좀 유리할 수 있고 요르단이 이기고 우리가 이겨버리면은 요르단이 확정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기고 요르단이 이기면 요르단 확정. 뭐 요르단이 이기고 비겨도 상당히 유력해지면 골득실이 앞서기 때문에 요르단 같은 경우 이제 이겨만 놓으면은 우리가 이라크한테 지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좀 유력한 거의 뭐 확정급인 부분에 있어서 이거 일단은 저기 오만 같은 경우도 전방에 주포 한 명 좀 빠져 있고 요르단도 그 알마르디랑 저 미드필더 쪽에도 라시단 뭐 이런 애들 좀 빠져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하다드 얘가 아마 주장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수비 쪽에 그래서 공격 수비 미드 한 명씩 좀 빠지는 부분인데 복귀자들도 있습니다. 그 누구야? 이름이 기억 안 나네? 누구였지? 알완 어디 있어? 공격 쪽에도 한 명 복귀자 있고 라와 무대 어디인지 모르겠네. 어쨌든 간에 복귀자들도 주전급 선수 둘 정도는 또 복귀 있고 어쨌든 그 알타마리 저 요르단 메시 그리고 이제 나이마트인가 그 요르단 공격 쪽의 핵심 둘은 출전합니다. 그래서 이거 역배니까 프랜승 쪽으로 볼게요. 요르단이 뭐만 상대로 뭐 충분히 비벼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르단 프랜승에 뭐 굳이 보면 언더 보겠습니다. 프랜이 더 괜찮은 것 같아 제 생각에. 오만도 뭐 홈에서 만만치 않고 한 골 싸움 잘하는 팀이긴 한데 붙어볼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랜의 언더사이즈 넘어가고 바레인 대 사우디 계속해서 월드컵 예선이고 요것도 이제 사우디 입장에서는 나름 중요하죠. 오늘 호주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요 경기가 조금 걸리는 부분은 그러니까 승점을 봤을 때 호주가 이겨버리면 끝나요. 그리고 사우디가 10점. 바레인은 그냥 제껴둘게요. 이기면 끝나요. 왜냐면 골득실 우선이기 때문에 사우디 지금 마이너스 2입니다. 골득실이. 호주는 지금 플러스 7이거든요. 뭐 이겨서 16점 되면은 사우디가 이겨도 뭐 더 올라갈 거 아니야. 뭐 8이든 9든 여기도 뭐 마이너스 1이든 뭐 빵이든 뭐 이렇게 될 텐데 이거 어떻게 뒤집어요? 어떻게 뒤집어? 10점 차로 이겨야 되는데 그죠? 호주가 이겨버리면 동기부여가 좀 뭐 애매모호해지긴 하는데 그렇다고 막 아예 없다고도 볼 수 없는 게 바레인하고 승점 차이가 플레이오프는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뭐 밑에 인도네시아도 지금 9점이고 그 밑에 바레인 중국이 6점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별로 차이 안 납니다. 져버리면은 뭐 비기는 것까진 몰라도 비기면 이 중국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뭐 확정이 날 수도 있게 중국이 이기지 않는 이상은 비겨버리면 이제 뭐 플레이오프까지는 확정인데 어쨌든 간에 바레인이 반드시 이겨야 되는 상황이라는 부분이 이 경기를 사우디 쪽으로 사우디가 이길 확률이 좀 높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레인 같은 경우 이번 월드컵 예선의 어떤 전략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진짜 그냥 수비하다가 한 골 노립니다. 수비하다가. 근데 승점 봤잖아요. 6점이에요. 이기지 않으면 더 이상 의미가 없어. 이겼을 때 이제 9점 찍으면서 마지막 경기가 아마 마지막 경기가 중국이랑 붙거든요. 그러니까 12점까지 가면은 플레이오프권까지는 가능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 경기들처럼 무작정 그냥 물론 이제 어떻게 선제골 넣으면 또 수비만 주구장창 하겠지만 뭐 소강 상태일 때나 뭐 무승부 상황에서는 바레인이 공격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우디가 확실히 근데 2점이 있겠죠. 그리고 사우디 승 보겠습니다. 사우디 승. 좀 이런 것들이 승점 관련된 그런 게 안 걸려 있었으면 제가 볼 때는 사우디도 경기력 별로 안 좋아가지고 좀 빡셀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우디가 그래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봐서 사우디 승 보고요. 쭉 가서 이라크 대 한국. 요거 뭐 김민재 빼고 대체로 좀 소집이 된 부분인데 이라크 같은 경우는 주전자원들 좀 빠집니다. 전방에 이제 주포인 후세인도 오늘 경고 누적으로 빠지는 부분이라 우리가 확실히 유리하기는 해요. 그냥 전력적으로 봤을 때 우리 김민재 정도 빠지는 느낌인데 상대 좀 많이 빠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유리한데 문제는 이제 맹보를 믿을 수 있느냐. 이거 뭐 홈에서 5만 요르단 상대로 지금 다 개똥 같은 무승부에다가 뭐 보여준 거 하나도 없잖아. 경기력도 다 개쓰레기 같았고 맹보를 믿을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무승부 M 보겠습니다. 이라크 원정 경기가 어쨌든 간에 거리 자체나 뭐 환경 자체는 좀 빡센 부분에 있어서 이겨도 한 골 차지 않을까? 맹보가 뭐 대승할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무엠무 사이드 보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파라과이 대 우루과이. 요거는 이제 남미 월드컵 예선인데 요게 이제 거의 지금 남은 팀들이 좀 유력하기는 해요. 몇 경기 안 남았는데 한 3경기 남았나? 4경기 정도 남은 것 같네. 근데 이게 베네수엘라가 지금 플레이오프 남미 월드컵 예선에서 이제 플레이오프 순위권인데 15점인데 베네수엘라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막 아르헨티나 원정 가고 막 좀 빡센 팀들 원정 기록이 남았어요. 그래서 나머지 팀들이 파라나 우루나 지금 둘 다 21점이에요. 파라 우루 둘 다 21점이거든요. 뒤집기는 좀 빡세다 기본적으로. 나머지 팀들이 좀 어느 정도 안정권에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급하지 않은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요. 문제는 이제 우루과이의 전력 상태입니다. 파라과이가 최근에 어쨌든 간에 최근 월드컵 예선에서 그래도 상당히 좋은 기세를 보여주면서 마지막 패배가 작년 7월입니다. 작년 7월 이후로 모든 그 월드컵 예선 경기에서 진 적이 없어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7경기 연속 무패 행진 중이고 그 와중에 홈에서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까지도 잡았고 뭐 콜롬비아, 에콰도르 같은 좀 빡센 팀 원정에서도 지지 않는 모습, 무숙해는 모습들. 상당히 지금 공수 밸런스나 이런 것들이 뭐 공격은 솔직히 조금 끈끈하게 어떻게 한 골만 이렇게 뽑아내는 느낌이고 수비 밸런스가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나 홈에서 상대 공격이 쉽게 공격하지 못하게끔 잘 만들어주면서 이제 역습으로 좀 빠른 애들 좀 있으니까 뭐 기존에 이제 알미론 같은 애들 뭐 뉴캐슬에서 한창 잘했던 뭐 엔시소 얘도 이제 재능 있는 프리미어리그 뛰는 놈이고 뭐 사나브리아나 그리고 이제 디에고 고메즈 같은 애들도 얘가 어디로 이적했더라? 미국 축구에서 뛰던 놈이 어디로 이적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얘도 이제 꽤나 잘해주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 우루과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전력적으로 좀 안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벤탄쿠르 빠지고 출전 정지로 그리고 뭐 이름이 기억 안 나네. 발베르데 레알 마드리드 미드필더죠. 발베르데도 오늘 빠지고 추가로 그 누네즈 다윈 누네즈 리버풀에 또 빠지는 누네즈는 근데 워낙 못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발베르데 공백이 엄청나게 크죠. 벤탄쿠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더군다나 우루과이 국대가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게 비엘사 감독 관련해가지고 뭐 이전에 수아레즈 은퇴 때도 루이스 수아레즈 은퇴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좀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너무
좀 개같이 한다. 수라지가 그냥 대놓고 은퇴하면서 저격 때렸잖아. 비해서 비용신이다 그냥 하면서. 물론 욕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저격도 했었었고, 오늘 같은 경우 미드필더 쪽에 공백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최근 10경기만 해도 우루과이가 1승 7무 2패예요. 우루과이가 최근 기록이 진짜 그냥 무승부밖에 없어. 여기에다 이제 경기력도 안 좋아요. 이 무승부했던 7번의 경기 중에서 절반 이상은 졌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경기들이었다 한 부분에 있어서 뭐 2점대 배당이면 저는 개인적으로 배당 메리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파라과이 승에 언더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루과이의 무득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라고 보고 이렇게 보고요. 에콰도르 대 이제 브라질, 이 경기는 솔직히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그냥 언더만. 오늘 브라질 같은 경우 하피냐가 빠집니다. 하피냐가 빠지고 결국에 이제 지난번에 아르헨티나한테 브라질이 4대1로 그냥 개발렸잖아요. 와중에도 어쨌든 하피냐에 대한 공백이 있고 나머지 공격수들 뭐 크게 믿을만한 뭐 비니시우스나 아니면 맨유로 이적했나? 마테우스 쿠냐 뭐 이런 애들 좀 있는 부분인데 뭐 히샬리송, 마르티넬리 애들 사실 형편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다가 미드필더도 막 카세미로 이런 애들 또 소집되고 막 이래가지고 저는 에콰도르도 물론 공격 쪽에 결장자가 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에네르 발렌시아도 좀 불투명 내지 출전이 어려울 것 같은 부분이라 한 골 싸움 보겠습니다. 한 골 싸움. 먼저 넣는 새끼가 안 질 것 같다 기본적으로. 또 에콰도르 워낙 끈끈한 축구를 하고 있고 두 팀의 승점 자체는 브라질 21점입니다. 아까 우루과이, 파라과이랑 똑같고 에콰도르 23점. 근데 말씀드린 대로 애초에 베네수엘라가 치고 올라오는 게 어려워서 여기 뭐 순위권 자존심 싸움이지 뭐 승점에 대해서 엄청 급하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언더만 보고 여기까지 축구는 보고요. 여기까지 축구 보고 메이저로 갑시다. 첫 번째 애틀란타 대 이제 애리조나 수입전이죠? 메이저로 가서 나오고 있다? 수입전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 어쨌든 세일 나왔을 때 좀 패배를 하면서 켈리의 엄청난 그냥 호투에 그냥 애틀란타 사선이 꽁꽁 묶였던 부분이고 뭐 크리스를 잘 던졌습니다. 6이닝 1실점 했으니까 잘 던진 부분인데 어쨌든 빠따적으로 애틀란타가 전혀 터지지 않았던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내일 선발은 이제 홈즈 대 브랜든 팟인데 홈즈가 기대 이상으로 지금까지는 잘 던져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좀 불안한 모습도 노출할 텐데 아직까지는 뭐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오늘도 나름대로 그래도 기대해볼 법하지 않나 싶고 브랜든 팟 같은 경우 뭐 3, 4월 달까지는 괜찮았습니다만 저 5월 달 뭐 지금은 6월이긴 합니다만 5월 달에 그냥 개쳐 맞았죠. 구속도 올라오지 않고요. 예년 구속이 좀 올라오지 않은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하드 히트가 너무 많아요. 너무 강한 타구를 계속해서 허용하고 있다. 특히나 이제 좌타자 상대로 원래 브랜든 팟 같은 경우 약점이 원래 있었어요. 그래서 올 시즌에는 뭐 체인지업이나 커브 해가지고 뭐 그 정도 좀 조절을 하고 뭐 그렇다 보니까 3, 4월에 괜찮았는데 5월 달에 무너진 게 이게 기본적으로 체인지업의 로케이션이 좀 좋지가 않아요. 한가운데 던지는 비율이 3, 4월 같은 경우 이제 3%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 2배 이상이 증가했으면 거의 10% 가까이가 이제 가운데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정타를 많이 맞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땅볼 비율도 좀 감소를 했고 그러니까 로케이션이 형성이 전혀 안 되고 있고 구종에 있어서 좌타 상대로 구종에 있어서 커브 같은 경우도 3, 4월 달까지만 해도 이제 결정구로 보통 썼어요. 투스트라이크 상황에서 이제 떨구면서 올 시즌 같은 경우 커브가 이제 수직 무브먼트가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떨구면서 이제 좀 결정구로서 헛스윙 유도 목적으로 좀 사용을 했었고 효과적인 부분이었는데 최근에 어떤 5월의 등판 내용에서는 카운트를 잡으려고 존 안으로 던지는 그게 늘어났거든요. 당연히 헛스윙률이 떨어졌고 삼진 유도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사용이 이제 결정구였는데 이제는 초반에 카운트용으로 바뀐 거야. 이 결정구로서 역할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진도 더 잘 못 잡고 오히려 맞아나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흐름이 상당히 안 좋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조정하면은 원래 던지던 대로 이거는 뭐 재고 문제니까 이것도 다시 조정을 하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조정을 안 해 계속 쳐맞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애틀란타 수입전이기도 하고 애틀란타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입스 아닌가요? 이거 뭐야? 입스? 입스위치 형님? 입스가 뭐야? 넘어가고. 이거 어제 분석했죠? 오바 봤죠? 오바. 노아 카메론 지금 1점대인데 저 새끼가 던지는 공 자체는 전혀 1점대스럽지 않다. 다만 이제 각 구종에 있어서 그 뻗어나가는 그림 그 궤적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구적이나 무브먼트가 좀 다르니까 구종별로 타자들이 거기서 이제 적응을 못 해가지고 이게 이 공인가 저 공인가 다 헷갈리는 거야. 근데 이제 저 그 공 자체 이제 위력은 상당히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평범하거나 오히려 좀 별로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읽혀 나갈수록 던지면 던질수록 이제 쳐맞을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이제 언제부터 맞을지는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상대 타자들이 그런 것들을 잘 캐치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마이콜라스 같은 경우 한창 잘 던지다가 직전 경기 털렸었고, 그래서 저는 뭐 오바 쪽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아주 좋아 보인다 뭐 이런 사이즈는 아니겠죠. 카메론 같은 경우도 언제까지 잘 던질지는 모르는 부분이고, 분명 뭐 마이콜라스도 한 경기 털렸지만 반등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굳이 보면 오바 사이즈인 것 같고, 화삭대 이제 디트. 요거는 이제 어제 버크가 나올 줄 알았더니 오늘 버크가 나올 줄 알았더니 이제 내일 나오네. 어쨌든 버크 같은 경우 최근에 그 흐름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3, 4월에 이제 6점대였는데 버크도 이제 마이즈 3, 4월에 이제 6점대였는데 5월에 이제 2점대입니다. 2점대까지 떨어졌었고, 최근 경기들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배럴 비율이나 뭐 하드hit 같은 경우도 훨씬 줄었고, 이닝 자체도 조금 먹는 모습이 어쨌든 있죠. 그래서 최근의 기세만큼은 그래도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마이즈 같은 경우 어쨌든 간에 복귀 중간에 이제 IR 갔다 왔잖아. 복귀 이후에 구속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한창 잘 던질 때 어쨌든 올 시즌에 좀 부활한 느낌이잖아요. 2018년도 드래프트 픽 1픽이었는데 망했다가 올 시즌에 좀 부활의 신호탄을 쏘았는데, 부상 이후 등판에서 어쨌든 간에 구속이 좀 떨어진 부분이고, 한창 잘 던지고 있었던 스플리터, 사실 스플리터 때문에 YG가 올 시즌에 초반에 굉장히 좋았던 건데, 스플리터도 지난 경기 개쳐 맞았어요. 당장에 지금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복귀 이후에 어쨌든 좀 망가진 느낌이고, 뭐 바로 오늘 경기부터 좀 살아날 수도 있고, 뭐 한두 경기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이 경기는 모르겠어요. 버크도 어쨌든 간에 좀 최근은 상승세인 부분이고 해가지고 이거 화삭 프렘 보겠습니다. 화삭 프렘. 어제도 화삭 프렘 봤는데 2.5 프렘은 보겠습니다. 넘어가고, 네 번째 애슬레틱스 대 이제 미네소타 미치 스펜스 대, 요게 지금 TBD인데 페스타 올라오는 것 같아요. 페스타. 어쨌든 파블로 로페즈가 꽤 오랫동안 빠지는 것 같아요. 아일로 가가지고 하나 데려와야 됐었는데, 오늘 원래 로테이션 상으로 베일리 오버 등판 차례인데 페스타를 올리고 베일리 오버를 이제 하루 더 휴식을 주는 것 같은데, 이게 페스타가 제가 알기로는 수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수요일에 이제 비행기 타고 넘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제 목요일, 우리 시각으로 목요일 경기고, 해외 시각으로 이제 우리 시각으로 금요일 경기고, 해외 시각으로 이제 목요일 경기잖아요. 바로 이제 하루 이틀 전에 비행기 타고 갑자기 연락 받아가지고, 자다가 부재중 전화가 몇십 통 찍혀 있어가지고 막 그 미네소타 관계자가 막 깨우러 왔다고 그런 걸 봤는데, 어쨌든 상태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올 시즌에 페스타 등판했던 기록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세부 지표가 완전 개박살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마이너에서 최근에 다시 복귀해가지고 한두 경기 좀 던지고 오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좀 불안하지 않을까 싶고요. 미치 스펜스 같은 경우는 불펜인데 어쨌든 애슬레틱스가 지금 선발이 구멍이 났기 때문에 올라온 부분인데, 최근 며칠 전에 3, 4일 전인가? 불펜 4일 전인가 한번 불펜 29 정도 던졌어가지고, 오늘 뭐 아주 긴 이닝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길게 던지면 3, 4이닝? 올해는 불펜으로 쓰고 있고 작년에 선발로 좀 썼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 이것도 저는 미네소타 쪽에 크게 신뢰가 없어요. 당장에 바로 넘어온 부분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던져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뭐 그리고 올 시즌에 방어율은 좋지만 세부 지표 박살나 있었던 부분도 있어서 요거 애슬레틱스 2.5 프랜슨 보고요. 아마 그리고 오늘
메이슨 밀러 써야 될 것 같아. 애슬레틱스가 밀러가 6월달에 한 번도 등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메이슨 밀러를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요즘 좀 처맞긴 했는데 한번 또 반등할 때도 됐지. 메이슨 밀러 뭐 필라한테 저번에 털리고 막 꽤 고전했던 구간인데 미네소타도 몰아쳐가지고 솔직히 점수가 좀 많이 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프렘 보거나 아니면은 또 뭐 오바 쪽으로 좀 보거나 어쨌든 4연전 수입전이기 때문에 이런 사이즈로 보겠습니다. 요거는 언더 볼게요. 시애틀 대 볼티. 브라이언 우드 이제 애플린인데 그러니까 애플린 같은 경우도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은 어쨌든 직전 경기는 호투를 했어요. 애플린이 화삭전에 7이닝 무실점하면서 반등을 했는데 그 전 경기 이제 워싱턴이나 보스턴전은 2번 등판해가지고 이제 피홈런 7번이나 맞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직전 화삭전에 좀 반등한 부분은 어쨌든 이제 중간에 이제 IL 갔다 왔고 5월 중순쯤에 이제 복귀를 한 부분인데 구속이 좀 떨어져 있었어요. 애플린이 애초에 이제 9위가 좋은 투수도 아닌데 구속도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정타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이제 피홈런 맞고 해가지고 이제 전전 해가지고 이제 좀 털려 있던 부분인데 직전 등판 화삭전이 어쨌든 7이닝 무실점을 한 경기에서는 작년 구속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상에 대한 여파를 좀 털어낸 부분이기 때문에 7.5 언더 볼게요. 7.5 언더. 브라이언도 분명 믿을만한 투수고 올 시즌에 물론 원래 원정에서 조금 털리긴 하는데 홈에서만큼은 지금 1점대잖아. 요거는 언더. 다만 이제 앞에 두 경기도 시리즈 두 경기 지금 다 언더였기 때문에 언더 3연짝 언더를 봐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좀 쫄리지 않나. 근데 어쨌든 그래도 언더가 더 괜찮은 것 같다로 보이고 이 시리즈는 제가 한 번도 분석을 안 한 것 같은데 배팅은 당연히 안 했었던 거 분석을 한 번은 했나? 존나 못해서 그냥 눈 썩어가지고 둘 다 그냥 너무 못해가지고 뭐 분석은 한 번 했나 보다. 언더 첫날에 로건에 나왔을 때 언더 본 거 한 번 하고 그냥 다 치웠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샘프가 한 번 오늘 방망이가 좀 터지긴 했어요. 피베타를 상대로 또 잘 쳐냈었고 물론 이제 꽁꽁 묶여있다가 이제 몰아친 거긴 합니다만 어쨌든 한 번 치기도 했었고 샌디 자체가 어쨌든 큰 점수차를 또 지키지 못했다라는 부분들. 내일 선발 같은 경우는 분명 로비레가 훨씬 앞서긴 합니다. 딜런 시즌 물론 급 높은 투수긴 한데 올 시즌 어쨌든 간에 기복도 상당히 심하고 한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찔 거면 샘프가 낫지 않나? 기세 빨로. 물론 이제 경기력이 좀 그지 같기는 해요. 오늘도 막 수비 좀 지랄하고 막 안 좋은 모습도 좀 있었어가지고 이 시리즈 자체를 뭔가 주력으로 찍기에는 눈썹 경기들이 좀 많이 나가지고 그렇게까지만 신뢰도는 없습니다. 갈 거면 좀 서브나 고배당 쪽이 낫다라는 마인드 넘어가고 워싱턴 대 이제 시카고 컵스 제이컵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오프너입니다. 포머란츠 올 시즌에 시카고 불펜에서 엄청나게 좁은 모습이죠. 지금 뭐 아직까지 점수를 준 적이 없어요. 어쨌든 오프너로 나와서 앞에 뭐 한두 이닝 정도 맡아줄 것 같고 뒤에 이제 콘릴레이가 오프너 좀 붙여서 나올 것 같아요. 레이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최근에 계속 안 좋았었거든요. 직전 등판도 털리고 그전 등판도 털리고 오히려 이제 지지난달인가? 스틸 부상당했을 때 깜짝으로 이게 어쩔 수 없이 불펜 뜨다가 올라왔을 때 그때는 이제 상당히 좋았었는데 선발에서 이닝 소화를 어느 정도 하고부터는 지금 흐름이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인데 그래서 오프너 붙이는 것 같기는 해요. 팀에서 그래도 믿을만한 불펜 붙이고 뒤에 이제 레이 붙여서 이제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제이컵인이 올 시즌에 잘 던지고 있다가 지난 경기 어쨌든 간에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 있었고 애리조나 전에 하드히트 전체적으로 너무 많았었던 부분에다가 올 시즌에 어쨌든 간에 조금 운이 좀 따르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제이컵인이 개인적으로 오늘 좀 불안하지 않나 싶고요. 또 이제 오늘 뭐 컵스 카일 터커도 쉬었잖아. 내일은 아마 나올 것 같은 부분에다가 레이도 최근에 불안했지만 앞에 오프너 붙여 나오면은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컵스가 좀 유리한 것 같다. 컵스 승 보겠습니다. 컵스 승. 이게 그냥 생짜레기 나왔으면 오바를 보고 싶었는데 앞에 오프너 붙여 나오니까 조금 낫지 않을까.
넘어가고요. 양키스 대 이제 클리블랜드. 프리드 대 세코니. 오버라고요? 라인업은 지금 TBD에요. 라인업 보여줬잖아. TBD입니다. TBD. 이게 뭐야? 이 공홈 라인업이 제일 정확합니다. 공홈 라인업이 정확하고 로토와이어나 막 이런 데에는 부정확해요. 그 예상 라인업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TBD가 없어. TBD가 없는 부분이라 예상 라인업이기 때문에 그냥 로테이션상으로 제가 베일리 오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로테이션 해놓은 건데 페스타를 데려왔어요. 오늘 쓰려고. 거기에 이제 베일리 오버 하루 휴식 준다고 기사까지 떠가지고 아마 페스타가 나올 겁니다. 기사까지 다 확인한 거라. 물론 또 오버가 나올 수도 있죠. 어쨌든 TBD니까 모르는 거니까. 근데 해외 쪽에 기사가 이미 떴어요. 그래서 아마 페스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어디였지? 프리드 대 이제 양키스 대 클블. 오늘 이제 뭐 제가 예상한 대로 클블이 한번 뭐 해줬었던 부분인데, 내일 같은 경우 이거 뭐 변수는 결국에 세코니가 변수예요. 프리드 같은 경우 다저스한테 털렸지만 어쨌든 간에 뭐 한번 털렸으니까 당연히 이제 좀 세탁 타이밍이기도 하죠. 그런 부분인데, 세코니가 제가 지난 등판 때 어쨌든 간에 올 시즌에 조금 기대되는 부분들, 뭐 여러 가지 구종에 대한 장착들, 구속에 대한 증가도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에인절스 할 때 개 털렸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때 사실 제가 좀 간과했던 부분은, 그때 당시 이제 세코니 같은 경우 이제 사타구니 부상이 있어가지고 일주일 넘게 쉬었거든. 8일 휴식인가 9일 휴식하고 등판하는 부분이었거든요. 복귀 전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리듬을 깨질 수 있는 부분에 좀 간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게 관건입니다. 이전 지표랑은 완전히 다르게 찍혔어요. 세코니가 지난 에인저스전 같은 경우 구속도 떨어졌었고 공 무브먼트도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반등을 한다 하면은, 이전에 기대했던 것처럼 반등을 한다 하면은 뜬금 호투에 대한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럼 투수전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되면은 뭐 언더를 찍으면 되는 것이고, 뭐 프리드가 맞는다고 보긴 사실 어려우니까, 그죠? 선발에 점수 별로 안 난다고 언더 보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뭐 세코니가 또 쳐맞을 수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지난 등판 때 안 좋았고 오늘 양키스 상대잖아. 뭐 이거는 그래서 결국에는 양키스 마인승이나 언더 중에 느낌 오는 걸로다가 좀 골라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뭐 그냥 눈으로 보기엔 솔직히 많이 찌는 게 좀 마음은 편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양마운 쪽으로 볼게요. 양마운 쪽으로 넘어가고, 템파베이 대 이제 텍사스, 페피오 대 이제 잭라이터인데, 이거 기준점이 기본적으로 조금 높게 잡힌 감은 있습니다. 페피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최근 같은 경우 이제 포심이 좀 덜 몰리면서, 거기에 이제 뭐 서브 구종들도 어쨌든 간에 원래 작년에 한창 안 좋을 때나 안 좋을 때 보면은 제구가 전혀 안 되면서 거기에 이제 포심 몰리면서 이제 쳐맞는 경우들이 많은데, 서브 구종들 막 제구 안 돼서 봉인당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올 시즌 같은 경우 제구가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아서, 특히 최근 등판에서 뭐 좋은 호투들 보여주고 있긴 한데, 어쨌든 지표상으로는 조금은 운이 따르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걱정거리입니다. 잭라이터 같은 경우 직전 등판에 호투를 했지만 뭐 다시 뭐 3, 4점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 그래서 그게 관건입니다. 선발의 점수가 기본적으로 안 나야지 이제 조금 언더가 갈만해 보여요. 어쨌든 간에 오늘 시리즈 끝나고 바로 다음에도 또 시리즈가 이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불펜에 대한 소모가 뭐 아주 적지는 않거든요. 템파 같은 경우도 오늘 등판하면 3연투인 애들도 둘 정도, 셋이나 있네. 3명이나 이제 오늘 등판하면 3연투에 걸리는 부분에다가 또 어디 있어 텍사스. 텍사스 같은 경우도 뭐 연투에 걸린 애들은 딱히 없긴 합니다만 최근에 많이 던지긴 던졌어요. 최근 5일 동안 기록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투구수가 좀 많이 갈린 부분은 있어가지고, 한번 올라올 때 많이 던져가지고 또 올라왔을 때 불안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굳이 따지면은 그래서 9.5를 준 것 같아.
불펜이 뭔가 좀 맞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선발도 어쨌든 간에 좀 운이 좀 따랐던 부분이고, 라이터도 뭐 점수를 아예 안 주고 맞기엔 좀 빡세긴 하니까 그런 것들이 좀 걸려있는데, 8.5였으면 패스했을 것 같은데 9.5니까 그래도 언더 보겠습니다. 9.5니까 개인적으로 8.5였으면은 쫄려가지고 언더 못 봤을 것 같은데, 9.5면은 그래도 언더가 유리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요 정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